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새학기부터 학교급식을 직접 공급합니다. 지원센터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200곳, 3만여 명이 먹는 학교급식을 통합관리하게 돼 식자재의 안정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산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승객 29명이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를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실패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개통된 고군산군도의 장저교 스카이워크에 발 아래 펼쳐지는 바다의 장관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버려진 쓰레기와 불법 시설물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새학기부터 학교급식 직영화에 나섭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200곳, 학생 3만여 명이 먹는 학교급식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맡게 되는데요. 시장 규모가 70억 원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공공형 시대를 열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급식을 직접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를 맡게 됩니다. 학교급식을 공급받게 된 수요처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모두 200곳, 학생 3만 850여 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2020년도에 세우고 그다음에 21년, 22년에 걸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하드웨어인 통합지원센터 APC를 건립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익산 지역 학교 급식은 원예 농협이 위탁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익산 제4산업단지에 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된 먹거리 거점 시설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익산시가 학교급식 직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달까지 푸드통합지원센터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맞춘 농산물 지파와 소분, 포장시설을 포함해 저온 저장고와 안전성 분석실 등이 마련됩니다. 현재 익산 지역 학교급식 시장 규모는 연간 70억 원 수준. 익산시 직영화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의 소량 납품이 이뤄지면 생산농가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생 수가 적고 이송거리가 멀었던 농촌 지역 학교는 독자적인 식자재 수급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제때 식재료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직영을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공익적인 부분에 저희가 추종을 해가지고 시골 학교도 먹는 급식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부터 익산시 직영으로 바뀌는 학교급식. 지역에 있는 200개 교육기관은 이제 공공형 학교급식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내 지자체가 힘을 모읍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익산과 군산 등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전북형 특례 발굴과 관련 법령 재개정,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서로 협력합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달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만들어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하고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정을 위한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군산시와 김제시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 의회는 전라북도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 인구 기준치를 이전 총선보다 낮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인구 하한선을 13만 5,521명으로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인구 하한선은 3,479명이, 상한선은 6,958명이 낮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 같은 기준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익산은 선거구 조정을 통한 인구 분배를 통해 국회의석 2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투자 여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등 전국 15개 시도 37곳의 지자체가 투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유치 의향서는 지난달 산업자원부를 거쳐 현재 테슬라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을 갖춘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스마트 주변 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유치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국제학교 설립 유형과 제도 개선, 파급 효과, 운영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유형이 결정되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군산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승객 29명이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를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공항공사에 보안 실패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었는데요. 공사는 담당자가 보고를 누락해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공항 보안 검색 때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은 이곳에서 보안 검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제주도로 갈 예정이던 승객 중 29명이 이곳을 보안 검색 없이 통과했습니다. 검색 장비가 12분 동안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승객이 없을 때 점검하고 점검 끝나면 이제 다시 그 장비를 켜는 거죠. 그 켜는 걸 깜빡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석 달 뒤 제보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담당자가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보안 검색요원의 재검색 건의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파악을 보고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한 거거든요. 군산공항에서도 현장에서 그 감독자가 아마 보고를 안 한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보안 실패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담당자를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하고 공사에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야 할 보안 검색을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까지 군산공항 보안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정관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이사회 운영과 소집은 대표이사로 하지만 유고시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 혁신국장이 대행하도록 손질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한 명인 당연직 이사를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시민발전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20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 신규 사업은 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인력 수급 체계를 다각화한 익산형 농업인력풀을 본격 운영합니다.
익산형 인력풀의 구심점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4개소에서 5개로 확대하고 시내 지역에 거주하는 유휴인력 3만 명을 지역 내 인력풀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노인 일자리 800명을 추가 모집해 총 2,500명의 인력풀을 소규모 농가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풀 확대 방안으로 베트남 계절근로자 MOU를 추진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산림소득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영 지원 강화, 생산 기반 확충, 가공, 유통 기반 지원 등 5개 분야별 총 사업비 1억 원 한도 내에서 50%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산림 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생산 기반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지역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계획 중인 임업인, 임업 후계자, 신지식 농업인 등으로 2개 이상의 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산림과 또는 산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234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4억 원이 증가됐으며 청년 농업인과 부채 확대 농가, 노후 지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과원 규모화 사업에 152억 원, 경영회생 지원 사업 38억 원, 농지연금 사업 38억 원 등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장자교가 지난달 10일 개통됐습니다. 걸어가며 발 아래를 바다로 볼 수 있는 짜릿함에 단숨에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경관은 버려진 쓰레기와 방치된 불법 시설물로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럽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286m 스카이워크. 발 아래로 푸른 바다가 아찔하게 펼쳐지는 장관 때문에 지난달 10일 개통 이후 평일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럽습니다. 스카이워크 진입로에서 바라본 장자도의 모습은 파도에 떠밀려온 스티로폴과 쓰레기가 뒤엉켜 보기만 해도 민망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포토존은 굳게 잠겨 있는 데다 진입로 옆으로는 철제가 녹이 쓴 채 그대로 버려져 있고 심지어 폐기물도 버젓이 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섬 곳곳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바다 위에 설치된 해상 쓰레기장은 관광지라고 말하기도 무색합니다. 더럽네요. 쓰레기가 참 많네요. 전경은 굉장히 아름다웠으나 가까이 보이는 해변은 참 더러운 걸 보니까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는.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바닷가가 어디나 좀 그렇잖아요. 폐어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물 때 찔려오고 또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이 좀 환경이 좀 그러네요. 그러기는 이게 여름철 되고 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이 올 텐데 시에서 해줘야지 뭐 여기 주민들만 갖고는 되겠어요? 선유도에서 스카이워크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시설물 안에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시설과 식기류 등이 쌓여 있고 시설물 밖은 선유투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시유지로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법대로면 시유지에는 시설물을 지을 수 없지만 군산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오히려 군산시는 불법 시설물이 지어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고군산군도.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사이 명품 관광은 말뿐인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익산시 인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22일 현금과 상품권 등 17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3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814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283명, 사망자는 22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2명입니다. 전주가 265명, 익산이 66명, 군산이 9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1만 4,773명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7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금품갈취 혐의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요 혐의 21명, 폭력 혐의 6명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양식을 하지 않으면서 수협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취득한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개인용 차량 등에 사용한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김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와 2에서 3헥타르씩 계약을 맺은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1만 리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은행의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위해 오는 18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체크카드 결제, 현금 자동 입출기 이용,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까지 신용카드 거래는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한 사고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신임 군산시 보건소장에 성나경 감염병 관리과장이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자질평가와 조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신임 군산시 보건소장에 성과장이 확정됐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소장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과장은 군산시 최초의 여성 보건소장이 됐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특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과 인력 양성, 규제 개혁,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육성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지금 만약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강연을 통해 DJ와 6.15 그리고 DJ와 IMF 극복 당시의 상황 등을 청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서도 강연을 가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국정원장 퇴임 이후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전북 미래개혁 포럼이 마련했습니다. 익산 시민이라면 건강도 챙기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에서 건강 되찾기 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공예와 플라워 클래스, 가족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면 보건지소와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에 분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분소에서는 치매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상담, 치매 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익산시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12월까지 45주 동안 10가구에게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최고 기온이 8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한낮 기온이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